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2020학년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좀 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현재 280페이지인데 뭐 부록이라든지 이런 거 뺀다고 해도 양이 방대하죠. 하지만 그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할 것만 딱딱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보고 2020학년도 생활기록부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처음에 훈령 321호로 시작했다가 4월에 원격 수업이랑 이런 거 들어가면서 331호로 그래서 가장 최신 훈령은 331호입니다. 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기재 요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뭐 크게, 네. 항상 시작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유의사항입니다. 아니다. 유의사항인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한다. 학생의 성장 키워드, 학습 과정 키워드, 상시 관찰, 누가 기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 교육 계획이나 학교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 활동의 이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계획 이외의 체험 활동은 교육 관련 기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하는 교육청, 교육부 행사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3학년만 학교 스포츠 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기재 가능합니다. 공인어학 성적, 공인어학 시험 불가하고요. 교과, 비교과 관련해서 교외 대회 불가합니다.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안 되고요. 교회상, 감사패, 공로상 불가합니다. 인증시험에 참여했다라는 사실도 안 되고요. 모의고사, 전국연합평가 요거 일체 안 됩니다. 논문 학회지 도서 출간 안 되고요. 지식재산권 특허 냈다, 상표 냈다 안 됩니다. 어학연수 등 해외 관련 안 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주최했다 할지라도 그쵸? 학교에서 자매 학교 방문을 했다 할지라도 해외 활동 실적이기 때문에 기재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차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암시 내용도 불가하고요. 장학생 장학금 관련 내용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 불가입니다. 그죠? 이번 2020년에 조금 구체화돼서 나온 게 기관명이란 교육 관련 기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 경기도교육청이라는 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기관도 가능하고요.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가능합니다. 아마 생활기록부 맨 마지막 쪽에 구체적인 직속기관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봉사 실적의 장소, 주관, 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주관, 기관명 입력 가능하고요. 한동안 논란이 됐던 강사명은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 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합니다. 네. 4번이 또 핫한 내용 중에 하나죠.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한 또는 졸업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의 실적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20년부터 전 학년 대상 적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하는 기재,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쵸? 요게 올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특히 학교생활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런 거는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뭐 이런 거 나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죠. 목적 해설 이거 글씨 조금 작게 봅시다. 적용 범위 이것도 넘어가고요. 용어의 정리 넘어가고 처리 요령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볼만하죠. 네. 입력 주체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출결은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고요. 진로 희망은 학급 담임교사가 합니다. 진로교사가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 상황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담임, 봉사도 담임,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지도교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교사가,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교사가 합니다.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관련된 항목은 뒤에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 활동사항 중학교는 담당교사가 합니다. 독서활동 상황은 교과 담당 교사와 학급 담임교사가 나누어서 하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역시 학급 담임교사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해야 되고요.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동료평가, 자기평가,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인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됩니다. 학생평가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 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합니다. 그 입력 글자 수 초과의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자율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에서 넘치는 글자를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규정에 위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있는데 학교생활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성명, 도로명의
도루명 주소에 포함된 영분, 일반화된 명사, 고유 명사, 외국 학교, 도서명과 저자명을 제외하고는 영문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많이 써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동아리명. 동아리명도 좀 생각 한번 해보셔야겠고요. 영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영어 쓰시면 안 됩니다. 한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쵸? 교육정보 시스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학생이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재적, 자퇴, 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 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쵸? 전출입 시 자료 성분은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전출 시에는 교육정보 시스템 등의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 확인 후 전입비로 전송하고요. 그쵸?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합니다. 원적교에서 보관하고요. 각종 자료는 전출 당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쵸?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학기 중 학생 학부모 서비스나 교육정보 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당해 연도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민원 메뉴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이거는 학적 인적 사항. 와우, 28가지의 학적 처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요거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입학은 어떠한 좀 키워볼까요? 입학은 어떠한 종류의 학교에 들어가는 신입학인 경우 입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취학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2학년을 다니다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으로 처음 들어왔을 경우 1학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취학이 되겠죠. 취학. 그렇죠? 재학은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을 보유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재입학은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에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걸 재입학이라고 하고요. 재취학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의 학적 관리 중인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학교에 다닌 걸 재취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잠깐 유예 처리가 되었다가 다시 중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그 학생은 재취학이 되겠죠. 편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고등학교죠.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합니다. 이때 편입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입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학. 그렇죠? 전입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학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되는 것, 복학은 휴학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학교에 다시 들어오는 것,
진급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 조기 진급은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 전출은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걸 전출이라 하고요. 네. 유급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 휴학은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하에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휴학은. 하지만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휴학 안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휴학 안 됩니다. 아마 유예 처리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면제, 의무교육을 면함이죠. 면제 처리. 즉 해외로 온 가족이 이사 간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면제 처리를 받아야겠죠. 취학 유예. 그렇죠? 그렇죠. 해당 학년도에 취약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휴학을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유예를 받아야 되죠.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의무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이니까요. 자, 재적 고등학교에서 사망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그렇죠?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해 재학생 신분을 포기함. 자퇴도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학생은 불가합니다.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적에 의해 학적을 박탈함.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졸업은 아시겠고 조기 졸업도 아시겠고 명예 졸업,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 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재미는 아이고야 여기 왜 이런 게 열리니? 하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우선은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이전의 학교로 재학 당시 입학하는 것. 편입학.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로 다시 들어오는 건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재입학이 아니라 뭡니까? 재취학이겠죠. 재취학. 복학. 휴학도 휴학 자체가 고등학교만 되기 때문에 복학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재입학, 편입학, 복학. 고등학교. 다음 보겠습니다. 휴학.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적.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쵸? 고등학교에만. 고등학교에서 사망 등 학칙에 따라서. 그쵸? 자퇴. 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퇴.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퇴학,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쵸.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 그쵸. 재입학, 고등학교만 해당되고요. 편입학,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복학,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학, 고등학교만 해당되고요. 왜냐면 복학이라고 하는 게 휴학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휴학 자체가 고등학교에서만 해당이 되죠.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학교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재적, 자퇴 둘 다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걸 알아보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빨간색으로 해봐야죠. 취학, 의무교육이니까 초등학교는 그냥 중이라고 쓰겠습니다. 중학교면 초, 중만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외국에서 살다가 중2 때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취학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취학, 중학교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죠. 편입학에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 중 경우에도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면제를 받은 학생이죠. 면제. 의무교육 면제를 받은 자가 학업 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좀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제 중학교는 있고요. 취학 유예, 그 다음에 유예, 그쵸? 다 중학교에만 해당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휴학을 받을 것을 중학교에서는 유예를 받는 것이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적 이거밖에 없었나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있겠죠. 인적사항. 인적사항 중에 지금 3학년만인데 아마 1, 2학년이랑 거의 같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체 학년 학적. 그쵸? 학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요거 아까 했던 거고요. 그쵸? 해설. 그쵸? 학교 폭력. 자, 학적에서 학폭으로 들어오는 건들이 있죠. 8호와 9호. 전학과 퇴학 처분입니다. 퇴학 처분은 어디만 가능합니까?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8호, 9호. 전학과 퇴학은 학적에 들어가고요. 자, 현재. 자, 별표 7 학적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해설입니다.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중학교에 2학년에 들어온다. 취학 처음으로. 그렇죠. 면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이다. 사망 또 면제. 고등학교에서는 제적. 그렇죠.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죠. 요거 좀 아마 올해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 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연도 재취학을 처리할 수 있음. 여기 보면은 그쵸? 당해년도 재취학을 처리할 수 있음. 아마 올해 이런 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3월 초에 3월 초에 해외로 나가기 위해 면제 처리를 받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5월이나 6월, 7월 등에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면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예, 고등학교에서는 휴학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질병이나 아니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서 학칙에 의해 정원의 학적 관리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간 감염병, 신체적, 정신적, 발육부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예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 처리합니다. 그래서 유예자는 그쵸? 유예자는 정원의 학적 관리로 관리를 하다가 해외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검정고시를 마친 경우 죄송합니다. 마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취약 의무의 면제 및 유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딱 하나죠.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거죠. 그렇죠? 3분의 1, 출석 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 출석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 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취학입니다. 그렇죠? 편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편입하고자 하는 자와 1년 이상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예조로 기재요령 이런 사례들 위주로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약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렇죠? 특기사항에서 줍니다. 면제 6월 10일 면제받았고요. 깔끔하죠? 그렇죠? 3월 2일 날 입학했고 6월 10일 면제받았습니다. 특기사항이 되어 있고요. 유예한 경우 3월 2일 중학교 입학했고요. 7월 15일 유예받았습니다. 7월 15일 질병으로 위한 유예를 받았고요. 7월 16일부터는 정원의 학적 관리를 받습니다. 특기사항에. 수업일수 미달로 유급된 경우 3월 2일 입학했고요. 그쵸? 2018년 2월 28일
법정 수업일수 미달로 중학교 1학년 유급했습니다. 그러면 17년, 18년 유급, 19년, 20년, 그쵸. 다니고 2021년, 미래네요. 졸업하는 거죠. 그쵸. 유급. 질병으로 휴학한 경우, 휴학은 고등학교만 해당되죠. 네모네모 고등학교 1학년 입학, 2018년. 2020년 6월 19일 휴학했습니다. 질병 치료로 휴학. 그죠? 질병으로 휴학 후 자퇴하는 경우. 휴학과 자퇴, 고등학교만 해당되죠. 3월 2일, 2018년 3월 2일 입학. 괄호 2019년 6월 14일 휴학. 2019년 6월 14일 휴학했으니까 그렇죠? 2020년 3월 2일 날 해야 되는데 2020년 4월 3일 자퇴. 6월 18일, 6월 14일 휴학, 4월 3일 자퇴. 그렇죠?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 학적에 들어가야 될 것은 8호, 9호죠. 전학과 퇴학. 전학 조치. 3월 2일, 2020년 3월 2일 중학교 입학. 2020년 6월 19일 전입학. 6월 18일 전출. 6월 8일 전학 조치 받은 거죠. 전학 조치 받은 날짜. 재취학, 재입학, 편입학, 복학 학생의 생활기록부 입력 방법입니다. 그렇죠. 2018년 7월 17일자로 2018년 7월 18일자로 2018년 7월 18일까지 학교 다닌 거예요. 2020년 5월 14일자로 재취학했어요. 5월 14일 날 이랬을 경우에 그쵸? 2018년 5월 14일까지는 인정해 주고요. 2018년 5월 14일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 이 중복되는 기간의 과거 내용은 삭제해 줍니다. 삭제되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출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들에 있어서는 삭제를 해주는 것이겠죠. 여기 나왔네요. 수업 일수, 출결 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 모든 항목들을 다 삭제를 하는 것이겠죠. 2019년 11월 15일자로 학업 중단을 했습니다. 2019년 여기까지. 2020년 8월 26일자로 다시 재입학했습니다. 그렇죠? 네. 중단한 경우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볼게요. 2019년 15일자, 2019년 11월 15일 자퇴. 여기 자퇴. 그쵸? 중단하고 2020년 8월 26일 날 재입학 후 2020년 10월 21일 자퇴했다. 복잡한 아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닌 거니까 여기는 새로 입력해주고 중복 기간 삭제하고 10월 21일 날 자퇴했으니까 요 내용 지워주고. 복잡한 친구네요. 그쵸? 자퇴했다, 다시 들어왔다, 자퇴했다. 자퇴 2번 한 친구네요. 와우.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재학 당시 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그죠? 2019년 중학교 졸업, 그죠? 고등학교 1학년 2019년 3월 4일 입학. 한 달여 다니고 자퇴. 2020년 재입학. 가정사정으로 자퇴. 이렇게 간단하네요.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차상급 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차상급. 진급해서 온 거죠. 외국 갔다 왔겠죠. 2018년 3월 2일 날 1학년 입학. 그렇죠? 2학년까지 마치지 못했네요, 거의. 2월 15일 자퇴했어요. 그리고 자퇴한 기록이 여기 나오죠. 2019년 2월 15일 가정사정으로 자퇴. 그 다음에 2020년 9월 1일 고등학교 3학년 편입학.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미국의 땡땡 하이스쿨 재학. 특기사항에 들어가죠. 이렇게 적네요. 자,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른 학교로 들어온 경우,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고등학교 3월 4일 입학. 2019년 3달 다니다가 자퇴 기록 적어주고 2020년 세무세무 고등학교로 편입학. 네모네모 고등학교로 왔으면 재입학. 세무세무 고등학교로 갔으니까 편입학. 그죠? 정원의 학적 처리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하는 경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2020년 3월 2일 중학교 입학하고 유예. 미인정 유예. 26일 날 유예 받았으니까 27일 날 정원의 학적 관리. 그죠? 귀국 학생. 학업 면제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복잡하네요. 2018년 3월 2일 동그라미 중학교 입학. 2018년 7월 18일 면제. 2018년 7월 18일 날에 무슨 말이 있었냐? 전 가족 일본 출국, 아버지 파견 근무. 그래서 일본에 기간 설정해서 땡땡 중학교 재학. 2018년도 8월 1일 날 전 가족 귀국. 그래서 2020년 8월 7일 날 재취학. 중학교니까 재입학이 아니라 재취학이겠죠? 그렇죠? 정원의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이 다시 돌아온 경우 2018년 중학교 1학년 네모네모 중학교. 위에는 같은 학교로 갔다 같은 학교로 온 거고요. 네모네모 중학교 1학년 입학. 6월 26일 날 유예. 6월 26일 날 유예 받았죠. 3월 20일 날 미인정 유학을 했고요. 6월 27일 날부터 정원의 학적 관리를 받았고요. 4월 2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미국의 동그라미 미들스쿨 재학했고요. 3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3 동그라미 3학년 재취학. 여기도 재취학, 여기도 재취학. 그쵸.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학생까지는 크게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외국인 학생, 아포스티유라든지 가정폭력, 그쵸?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취약지원 및 비밀 처리 방법.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 그쵸? 그리고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포함할 경우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약을 지원하되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학생이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전입 시 교육정보 시스템 비밀 전입 여부에 체크 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 자료 중 학부모 서비스 신청 정보를 제외합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하였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합니다. 그쵸? 두 가지 포인트네요. 비밀 전입 체크하여 2차 발생 방지한다. 주소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자료 있으면 전입학, 편입학 허가한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뭐 봤죠? 학적 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출결 사항부터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